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이자 귀여운 손녀딸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치고는 무척 젊죠? 물론 일찍 아이를 낳기도 했지만 큰아들이 28대 덜컥 결혼을 하겠다 선언하는 바람에 계획보다 일찍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잡는 못된 시어머니라 생각 마시고 편견 없이 사연을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식이 둘이에요. 26살인 작은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그곳에서 터를 잡을 것 같아 걱정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늘 큰 아들놈이 걱정입니다. 어릴 적부터 속을 썩이더니 커서 결혼할 때까지도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이놈이 저한테 불효하는 나쁜 놈이라서가 아닙니다. 심성은 착한 놈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야가 빠진 인간들한테 이용당하고 잘 속아요.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그쪽으로 영리한 것과 세상 살아가는 데 영리한 거는 조금 다르다 보니 내 자식이지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들 사생활이니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만나는 여자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난데없이 결혼을 해야 한다길래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때가 벌써 3년 전입니다. 아들놈은 군대 다녀와 학교 졸업하고 막 취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자기 앞가림 시작한 셈이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어요. 막연하지만 일단 아들놈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장가갈 미천 모아 결혼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직장 생활 1년도 안 했을 때 저한테 할 말이 있다더니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엄마한테 빨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버려서요. 엄마한테는 털어놔야 방법이 보일 것 같아요. 맞을 각오하고 말씀드릴게요. 엄마,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실은 지금 만나는 애가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난데없이 결혼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길래 이놈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일단 아들이 말하는 게 헛소리 같지는 않아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한다는 말이 여자를 소개받았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난 지 6개월 만에 말입니다. 아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30도 안 된 놈인데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놀란 저는 당연히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니? 너 여자 만나는 건 엄마가 모를 수도 있다 쳐. 그래도 다 큰 성인이 대책 없이 애를 가지고 엄마한테 통보식으로 결혼하겠다니 이게 무슨 경우야? 모은 돈도 없이 뭘 하겠다고? 엄마 화내시는 건 이해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 엄마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조만간 만나는 여자애는 소개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생긴 애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산다. 대체 어쩌자고 그런 사고를 쳐? 너 만나는 여자의 댁에서는 이 사실을 다 아니? 네, 지금쯤 알고 있을 거예요. 말한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일단 결혼 허락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애가 생겼는데 허락이고 뭐고 할 게 어디 있어 이놈아. 아이고, 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아이, 이 일을 어쩜 좋니. 너는 대책도 없이 이런 사고를 치면 어쩌자는 거냐? 저는 아들 때문에 뒤통수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 감당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6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었고 다행히 노후를 든든히 마련해온 덕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원래 저희 친정 쪽이 잘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 둘 다 학비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경제적으로 애들을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결혼을 한다니까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애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결혼을 시키리라고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잘못은 둘째치고 생명이 달린 문제니 당연히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들과 만난다는 아이도 결혼할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었죠.
혼수할 돈은커녕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 결혼할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기엔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잘한 것도 없었고 그리 잘난 놈이 아니니 무슨 욕심을 더 부리랴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제적으로 모은 것 없고 독립할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 몇 가지 조건을 내걸긴 했습니다. 좋아. 일단 솔직히 엄마한테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으니까 결혼은 시켜주마. 엄마가 너희들 집은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 결혼해서 너희들 목돈 모을 때까지는 니들 명의로 집을 해줄 수는 없다. 세입자 내보내려면 엄마도 일단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돈은 네가 살면서 엄마한테 조금씩 갚도록 해. 나중에 애 낳고 너희들 자리 잡으면 그때 명의 이전 해주마. 엄마, 정말 고마워요. 결혼하면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요. 나한테 잘한다는 말은 필요 없어. 너 결혼하면 꽃길만 걸을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말로 100번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네가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지. 아들은 제 말 듣고 당연히 좋아라 했죠. 저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공짜는 없다는 주의입니다. 물론 자식 결혼시킬 때 집을 턱턱 해줄 수 있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당연하게 얻는 거라 여기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명의 이전은 나중으로 미뤘어요. 아들 신혼집으로 내준 그 집은 남편이 생전에 제 앞으로 해준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노후에는 아파트 살아야 편할 것 같아 마련해 놓은 거였는데 아들을 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아파트 생활을 싫어해서 지금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세입자 5세대에 있는 건물이 제 소유입니다. 제가 주인이지만 높은 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싫어서 1층 작은 평수에 거주하고 있어요. 새 놓은 아파트는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아들을 살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집 문제는 해결되었고 아들의 결혼은 허락한 상태에서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났죠.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4살이 어렸고 졸업하고 아직 취직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아들에게 듣기로는 무슨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임신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어쨌든 만나보니 아들의 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예비 며느리가 그저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집에 첫인사를 와서 간소한 제 살림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출한 살림에 지은 지 오래된 다세대 주택 투룸에 사는 거 보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걱정이 많이 보이는 얼굴이더군요. 우리 집 사정은 살다 보면 차차 알게 될 테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우리 집 재산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은 결혼이 시급하니까 적당히 뻥까지 쳐서 예비 며느리를 안심시켜 놨더군요. 그걸 알기에 저도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결혼하겠다는 아들놈이 얄밉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일단 저지른 일을 책임진다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맞다 생각했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라면 분명 며느리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 내려놓고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예비 며느리를 좋게 보려는 노력을 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딸 둘인 집의 첫째더군요. 그런데 그 댁에서도 딸이 임신해 시집가는 게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랬으니 같은 부모 입장에서 그 심정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결혼 문제를 빨리 논의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잡은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은 우리 아들과 저를 거의 도둑놈 취급하더군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린 딸을 임신시켰으니 이해해보려 했습니다만 다소 무례한 언사를 하시는 거에 저도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애 앞길을 막아놔서 저희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애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이제 막 피어나는 애를 결혼으로 주저앉히는 것 같아서 참 황망하네요. 바깥사돈이 저리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저도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서운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제가 거기서 싫은 소리를 한다면 일이 틀어질 것 같아 최대한 그댁 입장을 맞춰드리려 했습니다.
둘 다 책임이 있지만 임신시킨 놈은 우리 아들이니까요. 우리 아들이 귀한 딸 주저앉힌 건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마음고생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지요. 애들 잘 살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 싸더니 제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홀시어머니인 집에 시집 보내는 것도 마음에 걸리네요. 우리 애 힘들게 안 하실 걸로 보이지만 혹여 애가 힘들다 소리 한다면 주저앉고 이혼시킬 겁니다. 당장 애들 신혼집부터 걱정인데 사돈께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부터 시킨다는 말을 들으니 부하가 치밀긴 했지만 그댁 입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문제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들 앞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작은 평수지만 둘이 시작하기에 좋을 겁니다. 새아가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줄일 거 줄이고 간소하게 결혼부터 시키는 게 우선이지요. 배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시키고 다른 건 차차 생각해보는 게 좋겠네요. 아들 내외 살게 해주는 아파트 명의까지 운운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 집에서 아이들을 살게 해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나중에 부부 명의로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굳이 그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돈댁에서는 애들 신혼집을 우리 쪽에서 마련하겠다고 하는 거에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며느리가 철없어도 너무 철이 없다고 느낀 거 많습니다. 아들 녀석이 한 번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현진이 혹시 예물로 뭐 해줄지 생각해 보셨어요? 남들은 명품 가방은 기본으로 받는다면서 자기는 뭐 사줄 거냐는데 백화점 가서 보니까 가방 하나에 무슨 800이나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뭐라 했는데 서운하다고 막 울더라고요. 제 카드로 하려고 해도 한도가 안 나와서요. 예단을 얼마 해올 건지 묻는 것도 참 속 없는 짓이다 싶어 저는 아들한테 제가 해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예단 욕심은 아예 없었어요. 혼수 걱정하는 며느리한테 예단으로 부담 주기 싫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기본 가전은 제가 다 마련해줬습니다. 그래도 사돈댁에서 딸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하긴 뭐 했는지 각오하고 아들 녀석 예불 시계랑 양복은 맞춰주시더군요.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인데 속상할까 싶어 저는 다이아 세트하고 예물 가방은 백화점 가서 장만해줬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애들은 나를 잡고 결혼을 서둘러 시켰어요. 결혼하고 애들도 한동안 바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는 금방금방 불러오는데 둘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마음이 조급했을 겁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작은 회사였는데 월급도 고만고만했어요. 아들 혼자 외벌이 하니까 빠듯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대출은 없으니 알뜰히 생활하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나름 힘든 게 있는지 티격태격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시어머니가 관여하면 갈등이 더 깊어질까 싶어 대부분은 모른 척 했습니다만 한 번은 아들이 저한테 와서 힘든지 신세 타령을 하는 겁니다. 엄마,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어떻게 하루가 멀다고 싸우게 되는 거죠? 내 잘못이니까 다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지만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엄마한테 너무 죄송하네요. 집사람이랑 싸웠니? 둘이 죽고 못 살 때는 언제고 내일 모레 애가 나온데 싸우고 그래? 엄마가 결혼 전에 괜히 심란하다 했겠어? 결혼하면 원래 다 그런 거야.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도 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지. 엄마한테 괜히 부부싸움 하는 거 말 전하지 마라. 니들 둘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든 해. 아들놈도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자기 마누라랑 싸우고 기분 나쁜 티를 다 내길래 제가 혼쭐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나한테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요. 솔직히 말해 저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거 며느리한테 말하다 보면 고부 갈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10분 거리 지척에 살았지만 가급적이면 발걸음도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 다 처음이니 부모 노릇이 서투른 거야 당연했죠. 며느리는 친정엄마가 아직 일을 다니시느라 산후조리나 육아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이를 낳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두 부부가 하루가 멀다고 다투는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밖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 집에 오면 육아도 도와줘야 하고 힘들었겠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도와가며 해야 하는 건데 서로 자기가 더 힘들다 주장하면 끝없는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힘들다는 철없는 말을 하면 며느리 편에서 말을 해줬습니다. 여자는 애 낳고 나면 우울증도 오고 몸이 예전과 달라져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남자가 더 많이 도와줘야 하는 거야. 자꾸 너 힘들다는 말만 하지 말고 네가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해줘. 퇴근하면 네 집사람 쉬게 해주라 그 말이야. 저도 그렇게 해요. 엄마, 애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저더러 돈 조금 벌어온다고 자존심 구기는 말을 하면 진짜 저도 속상해요. 안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남자 자존심을 건드린다니까요. 하도 힘들다는 말을 하길래 한동안은 제가 왔다 갔다 아들네 집을 오가며 살림도 봐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나이가 어려서 아이를 키우는 걸 많이 버거워했습니다. 한창 놀 나이인 24살에 첫 출산을 했으니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게 많았을 거라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엄마가 그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는지 가끔 며느리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첫손녀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너무 예쁘다 보니 제가 자꾸 봐주게 되더군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자꾸 저한테 육아를 의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0일이 지났을 무렵에는 며느리가 몸이 어느 정도 회복했는지 자꾸 바깥으로 나돌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나윤이 좀 봐주세요. 저 저녁 때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요. 10시 전에는 들어올게요. 그래,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재미나게 놀다 오느라 아기 걱정은 하지 말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 며느리가 애 봐달라는 부탁하면 주저앉고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한테 맡기고 친정에도 며칠씩 다녀오고 친구들인지 뭔지랑 몇 박 며칠을 놀러 가기도 하더군요.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놀러 간다면 애 봐주는 거 당연히 나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집 지키는 개처럼 덩그러니 있고 나는 애 봐주는데 며느리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있자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그 외에도 조금씩 제가 손녀를 봐주고 데리고 자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고 등등. 아이 보는 게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제가 점점 육아를 하는 비중이 많아지게 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봐주는 걸 당연시하더라고요. 목욕을 매일 시키는데 당연히 제가 주도해야 했고요. 그리고 집안일도 밥하는 거며 설거지에 청소 빨래가 전부 제 몫이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다는 이유로 제가 집에 가서 다음날 올 때까지 뭐 하나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아기가 밤새 쓴 젖병까지도 안 씻고 설거지통에 담가놓기 일쑤였네요.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면 대놓고 듣기 싫어하는 티를 냈습니다. 이런 건 물에 미리 불려놔야 설거지가 수월한 거야. 아기 젖병은 꼭 소독해야 한다. 그냥 쓰면 아기 입병 나고 배탈 나. 그냥 뜨거운 물에 헹구면 되죠. 애도 배고프고 빽빽 울어다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와서 해주세요. 나윤 아빠는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하고 해주지도 않는다고요. 너도 이제 애기 엄마잖아. 언제까지 내가 와서 니들 살림을 봐줘야 하니? 음식하는 것도 이제는 찾아 배워서 해볼 버릇을 해야 하지 않겠어? 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맨날 엄마가 해줬는데 저 할 줄 몰라요, 어머니. 그냥 당분간은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제가 애들 대신 집안일도 많이 하게 되고 아기까지 봐주게 되자 솔직히 가끔은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래가는 갱년기 증상으로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아픈 데다 아기까지 두 팔로 안아들기 시작하면서 힘이 붙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처음엔 도와주고 아기 기저귀 가는 등 봐주고 하는 거 고마워하더니
나중에는 아기를 갖다 안기는 걸 너무 당연시하더군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들한테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선언하고 한동안 아들의 집에 발걸음을 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도 못 가 아들 녀석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집에 혼자 찾아와서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저 와이프랑 맨날 싸운다고요. 벌써 엄마가 안 오시고부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게 신경질적이라니까요. 혹시 저 회사 갔을 때 애한테 화풀이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가 힘드시겠지만 당분간만 저 도와주세요. 잠을 얼마나 못 잔 건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얼굴을 하고 힘들다고 한탄을 하더군요. 그걸 보니 아들 녀석이 안쓰럽기도 하고 애 하나를 둘이 어쩌지 못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놈아, 엄마는 무슨 죄로 너 장가 보내고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해야 하니? 애 하나 감당 못해서 힘들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이고, 내가 너를 장가 보내면 할 일은 다 끝낼 줄 알았더니 산 넘어 산이구나. 엄마, 제가 정말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리고 봐달라고 하고 싶지만 제 사정 아시잖아요. 아기 분유에 귀저귀에 생활비 하고 나면 아직 남는 게 없어요. 애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집사람도 일한다니까 그때 되면 좀 나아지겠죠. 제가 여유 생기면 조금씩 드릴 테니까 엄마가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안 돼요? 딱 애 3돌까지만요. 어린이집 보내면 조금 수월해지니까 그때까지만 엄마가 애써주세요. 네? 아들이 말하는 거 이해는 갔습니다. 애 보는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둘 다 결혼 준비가 미흡한 상태여서 갈등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졌죠. 그냥 모른 척하고 죽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싶어도 부모라는 게 또 막상 그 상황에서 아들놈 죽는 소리 외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날을 고민한 끝에 결국에 제가 손녀딸을 맡아 좀 더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의 큰 실수라는 걸 그때는 몰랐네요. 자식이 힘들다는 말에 부모가 쉽게 도움을 준다고 능사는 아니더군요. 보답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고맙다는 마음은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맡아주기 시작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겠다며 아침 일찍 제가 집에 오자마자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혹여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까봐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나윤애미야. 지금은 애 키워놓는 게 중하지. 돈 버는 게 중한 게 아니다. 너희 지금 대출 있는 것도 아니고 집 걱정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왜 그리 천정긍긍 살아? 애 키우는 동안은 신랑이 벌어다 주는 걸로 알뜰히 살 수 있잖아. 내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너희 애잖아. 애는 부모가 키워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아무리 잘 키워줘도 할머니는 할머니인 거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어머니, 모르는 말씀 마세요. 신랑이 벌어다 주는 돈만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고요. 저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못 사 입어요. 나윤 아빠가 저더러 생활비 받아 쓰라고 주는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돈을 못 벌어다 주면 애라도 잘 봐주던가요. 애는 맨날 울리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팔자 좋게 집에서 애 보면서 살고 싶어요.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아니, 대체 무슨 돈을 얼마나 쓰길래 신랑 월급이 적다는 말을 하니? 너희들 힘들다 그래서 내가 반찬도 거의 다 해주고 쌀도 사다 바치잖아. 돈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취업한다고 너무 부담 갖고 애쓸 거 없다는 말이야.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애 키우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저 취직할 때까지 어머니가 해주세요. 안 그럼 저 신랑이랑 계속 싸우면서 살 거예요. 보태주지 않을 거면 저더러 애만 보라는 말 하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어머니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기대실 거면 지금 애라도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데 참, 요즘 아이들은 시어머니 어려운 거 없이 저리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불똥이 튀어서 부부싸움 할까봐 더 이상 혼내기도 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20대 어린 나이에
아이 낳고 집에 묶여있는 게 안타까운 마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낳아놓은 아이를 잘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 뻔하기에 며느리를 잘 타일렀어요. 게다가 제가 아이를 봐준 뒤로 자꾸 밖으로 놔두는 것이 꼭 취업을 위해 공부만 하는 걸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창 놀 나이니 가끔은 그렇다 쳐도 시어머니가 있는데 겁도 없이 술에 취해 들어온다거나 제 앞에서 아들과 말다툼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관여하는 순간 부부 사이가 더 악화되는 거 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속이 타들어가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돈 못 벌어온다는 말 듣고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참다 한 번씩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면 며느리는 그걸 고깝게 듣고 잔소리로 여깁니다. 제가 하는 말에 조목조목 반박을 어찌나 잘하는지 어쩔 때는 제가 말문이 막힌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뭐라 하면 보태주는 거 없으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심한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 가진 거 없는 집에 시집와 고생만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저를 가정부 취급하는데 어쩔 때는 시어머니라는 걸 아예 까먹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하지만 저 기분 나쁜 거 다 참고 넘어갔던 건 순전히 부부 사이가 혹여 시모인 저 때문에 나빠질까 염려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몸까지 아플 때는 힘들긴 했습니다. 물론 아들놈은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서 저한테 아이부터 넘겨받고 저를 거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결혼할 때 철없던 모습이었다면 그래도 아이 낳고 나서는 자기보다 아이와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게 보였습니다. 손녀가 3돌 정도 돼서 어린이집으로 가면 등하원만 시켜주면 될 테니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만 있었죠. 하지만 제 속은 계속 골마가고 있긴 했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속이 답답했어요. 저도 가끔 한 번씩은 며느리한테 잔소리도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째 저도 드디어 참았던 화가 터지는 일이 있었네요. 하필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부자리에서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도저히 힘들 것 같아 며느리한테 연락해 하루 못 가겠다 했죠. 그랬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난리를 피우길래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치장하는 건 그리 깔끔하게 하는 애가 집안이 엉망인 건 눈에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집이 아주 개판 5분 전이더군요. 다른 날이라면 제가 치워줬겠지만 그날은 저도 말이 곱게 나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나우념이야. 너는 네 얼굴에는 화장을 곱게 하면서 집안 꼴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냐? 대체 이게 뭐야? 내가 딱 이틀 안 왔다고 어쩜 치운 거 하나 없이 그대로일 수가 있니? 먹고 나서 그때그때 그릇을 씻어놔야 쌓이지 않는 거 몰라? 대체 너는 결혼한 지 2년이 넘도록 살림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냐?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힘들어 죽겠다. 응? 집에서 애 봐주고 살림까지 거드는 마당에 생각 없는 며느리에게 저 정도 잔소리는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걸로 보이세요? 혼자서 애 보느라 치울 시간 없었는데 어쩌라고요? 그럼 네 신랑을 좀 시켜서라도 대충은 치우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애 키우는 엄마가 왜 그리 위생관념이 없니? 그랬더니 며느리도 기분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럼 위생관념 투철하신 어머니가 대신 해주세요. 저 살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공부할 것도 많고 다른 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깟 살림 뭐가 어렵다고 자꾸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어차피 집에서 편하게 계실 텐데 우리 집 살림이 뭐가 어렵다고 그러세요. 막말로 집에서 놀면 뭐 하냐고요. 애도 하나라 수월하니까 집안일도 좀 같이 해주셔야죠. 자식들 돈 벌겠다고 고생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으로 보태주시는 거 아니면 몸으로 때워주시라고요. 며느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려라고 했던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이 집안을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깨닫게 되었네요. 아무리 요즘 세대가 어른한테도 할 말 다 하는 세대라 해도 저런 건 뭘 모르는 게 아니고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막말로 집에서 얼마나 배워먹은 게 없으면 시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더라도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결심한 저는 그때부터 이제까지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시의 멘탈 뭐라 그랬니?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노니까 너희 집 살림까지 다 하라 이거지?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내가 너한테 시엄마 아니니? 어디 어려운 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제는 애 봐주는 것도 그만하려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제가 손녀고 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며느리가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어머니도 나중에 더 늙은 다음에 자식한테 기댈 생각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어머니도 혼자 전부 알아서 하시라고요. 너 지금 내가 너한테 기댈까 봐 그 걱정하는 거냐?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되물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당연히 걱정되죠. 어머니 그 낡고 좁은 방 2칸짜리 다세대 사는 것도 솔직히 짜증나요. 자식한테 코딱지만한 아파트 해줬다고 다인 줄 아세요? 해줄 거 없으면 애라도 봐주고 살림이라도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 그렇게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구나. 네가 가진 거에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한테 너무 분수에 안 맞는 걸 쥐어줬구나. 네가 그렇게 나온다니 할 수 없지. 나는 이제 손녀고 뭐고 다 모르겠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나가려면 어머니가 나가세요. 이 집 우리 남편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이 집 제 집이나 마찬가지인 거 모르세요?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에 며느리는 당당하게 자기 집인 양 저더러 나가라 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 집이 누구 맘대로 네 집이냐? 네가 살고 있는 이 집 4명인 거 몰랐니? 내가 세입자 내보내면서 보증금 내줬지만 그거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 나중에 너희한테 명의 넘겨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네가 복을 발로 차버리는구나. 매사 고마운 거 모르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한테는 과분하지. 나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집 팔고 너희들 내보내서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너야말로 당장 나가라.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직 어려 남편 집이라고 하니 그런 줄만 알았지 등기부 등본 열람해볼 잔머리는 없었나 보더군요. 이 집이 어머니 명의라고요? 오빠가 분명 자기 집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너희들한테 물려주려고 한 집이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근데 이제는 내가 그럴 생각이 없어. 너희는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구나. 더 이상 부모 그늘에서 덕 보려는 생각 말고 너희 힘으로 살아봐. 이 집은 바로 처분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갈 곳이나 정해. 정 갈 곳 없으면 네 친정으로 가. 이제는 너는 우리 집이 가진 거 없는 줄만 알았나 본데 내가 사는 집도 4명이 건물인 걸 몰랐니? 내가 자랑하자는 건 아니고 네가 하도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밝히는 거니까 앞으로 나랑 네 신랑 무시하지 마라. 알겠니? 저는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참나, 그렇게 뻗대며 대들 때는 언제고 어찌 그리 태세 전환은 빠른지 요즘 세대 며느리들 참 신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까는 말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고 억울해서 그랬어요. 애 가져서 결혼한 것도 억울하고 집에만 갇혀있는 것도 억울해서요. 말 심하게 한 건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 죄송하다는 말이 이렇게 입에서 쉽게 나오는데 그동안 어쩜 시어머니 어려운 줄 모르고 막말을 했니? 마음먹은 거 바꿀 생각 없다. 긴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짐 싸놔. 이혼하겠다고 해도 안 말린다. 대신 애는 키울 능력 없는 네가 키울 생각하지 말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울먹거리더군요. 어머니, 죄송하다니까요. 어머니가 내쫓으시면 친정에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랑 그이랑 세 가족이 전부 이 집에서 나가서 고생하는 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버릇없이 안 할 테니까 나가란 말씀은 마세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많다니까 수그리고 싶은 거냐? 너 이러는 거 속물로 보여. 알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못난 생각한 거 맞아요. 누구든 저 같은 상황이면 다 그럴 거예요. 어머니도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누구나 너처럼 행동하지 않아. 나는 너 이른 나이에 애가 져서 결혼한 게 안타까워서 바깥으로 돌고 놀러 다녀도 다 이해하려고 했다. 너희들이 잘 사는 거 그거 하나 바라고 살림이고 애고 도와준 거야. 뭐든지 당연한 건 없는 거야. 너도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니? 저는 아들과 손녀를 고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결심을 바꾸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길로 저 붙잡는 며느리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나갈 채비한 것도 잊었는지 저를 따라 나왔지만 매정하게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둘이 뭐든 알아서 해결하라 해버렸네요. 앞으로 엄마한테 기대서 살 생각 말고 집 내놓고 나가서 처음부터 고생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들놈이야 당연히 며느리보다 애가 달아서는 저한테 전화로 싹싹 빌었죠. 그러다 며칠 후 주말에 아들 내외가 말도 없이 찾아와서는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마음을 안 돌리면 어쩌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얼굴도 상해 있더군요. 아마 부부싸움도 했겠죠.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너무 오만하게 군 거 사과드릴게요. 제발 저희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만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저희 힘으로 애도 키우고 살림도 야무지게 배울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로 사과를 했고 아들은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면서 엄마, 이 사람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그동안 엄마 힘들게 한 거 사과드릴게요. 자식이라고 당연하게 바라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엄마한테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고 앞으로 살면서 차차 효도로 갚을게요. 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며느리 사과가 진심이든 아니든 제 재산이 무서워 저런 자세로 나온다는 건 확실했기에 곱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어쨌든 당장 갈 곳 없다니까 집 문제는 잠시 보류해두마. 대신 너희들 그 집 들어올 때 세입자 내보내느라 들인 돈 있는 거 알 거다. 그 돈 갚아. 명의 이전은 그때 가서 결정할 거니 그리 알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턴 니들 자식은 알아서 키워. 나는 손녀 예뻐만 해주고 싶지 뼈골 빠지게 키우고 싶지는 않구나. 아들 내외는 제 말을 듣고 집에서 안 쫓겨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웃으며 돌아가긴 했습니다. 참, 부모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무리 모질게 하려고 해도 그리 되지가 않네요. 결국은 그 집은 아직까지 아들 내외가 살고 있고 저는 매달 조금씩 아들놈한테 돈을 받고 있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안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고쳐먹었네요. 부모가 베푼다고 해서 자식은 무조건 고마워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낳아놓고 결혼시키면 신경 쓸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과 갈등은 계속될 건가 봅니다. 물론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평생을 올가매는 굴레임에는 틀림이 없네요. 우리 집 며느리 참교육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는 함께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만 가족으로 엮인 인연이니 잘 가르쳐가며 살아야겠죠. 저 고약한 시어머니인가요? 객관적으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같은 부모 입장이라면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아들 내외가 평안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봐 줄 생각입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상했던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